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공학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그리고 보안이 의외로 많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안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프트웨어 배포 및 테스트 전략입니다.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전략, 테스트 전략. 물어본 게 두 가지죠. 이게 목차가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문제가 길지가 않아요. 이거를 세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전략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금 이 기출 풀이집은 시간이 없는 관계상 핵심만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출 풀이 문제가 다라고 생각하고 요거 갖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번 주 중에 그 기출문제 풀이집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걸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건 초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략이라고 하면 진짜 전략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지 세 페이지에 그냥 뭐 이렇게 답만 쓴다. 이렇게 쓰면 조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은 뭐죠? 동적 테스트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배포 전략.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전략은 서브 노트나 모의고사에서 이제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롤링 업데이트, 그리고 블루 그린 배포, 그리고 카나리 테스트, 카나리 릴리즈라고도 하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또는 기업에 관련된 아키텍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그 뭐냐 배포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 중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전략입니다. 일단은 테스트 전략이라고 하면 테스트 절차, 계획부터 실행, 그리고 보고까지 어떤 그 절차, 그리고 어떤 기법을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가나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일단은 테스트 전략, 기법의 사례니까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정적 테스트 기법은 가급적 작성을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프트웨어 테스트입니다. 네. 아이고, 테스트가 두 개나 나왔네요. 이거는 좀 문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수험자를 위한 어떤, 뭐, 배려였을까요? 비슷한 문제를 연달아서 냈는데, 일단은 같은 테스트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웬떡 테스트 문제, 많이 나왔던 테스트 기본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고민을 하게 된다. 만약에 6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4개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를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5개 정도 나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러면 좀 쉬운 문제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전략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안 푼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원리는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듯이 결한 초집 설정호 해가지고 두 법칙으로 많이들 외우셨죠? 그거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 박스 테스트도 여러분들 이제 그 기필반에서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작성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 제가 권장을 하면 간략하게 개념 정도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채점관들한테 좀 더 어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가다 보면 텍스트로 쓰시는 분들 있는데 채점관들한테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림 정도 간략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박스도 마찬가지로 제어 구조, 루프, 구문 커버리지, 그리고 조건 결정, 변경, 다중 커버리지 조건 등이 있고요. 명세 기반과 그리고 경험 기반, 구조 기반 이렇게 기법도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동경결상 법칙 해가지고 많이들 두 법칙으로 외우시고 있고요. 네, 이것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교시 3번 문제 풀이를 담당하고 있는 NS반의 백태원 멘토입니다. 네, 3교시 3번 문제는 이번 133회 대비 파이널 라운드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문제의 확장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은 SBOM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가의 오픈 소프트웨어 취약점, 나의 S봄 기반의 오픈 소프트웨어 관리 방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익숙한 토픽이 나왔다고 좀 흥분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취약점이랑 관리 방안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락에 S보험을 좀 설명을 해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해설집은 그 S보험의 개요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S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S보험이 나오게 된 원인은 오픈소스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오게 된 거니까 오픈소스의 취약점 그런 내용을 간글로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웨어의 취약점을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관리적 측면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관리적 기술적이 좀 많이 식상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답안을 제시를 할 때는 어떤 거든 간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세부 항목으로는 뭐 오픈소스의 뭐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많이 진부할 수 있지만 오픈소스에 관련된 취약점들을 최대한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소스가 들어왔을 때 어떤 프로세스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으로는 이 오픈소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취약점들 있잖아요. 뭐 제로데이라든지 악성 코드 그런 항목들로 좀 폭넓게 좀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마 여기서 많이 혼동이 되실 거예요. S본 기반의 오픈 소프트웨어 관리 방안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내용에 취약점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S본 기반의 오픈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 관리적 측면과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그 공급망에서도 그 S본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일단 내용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관리적 측면으로는 관리 방안으로는요. 그 오픈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체계,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 정책과 그다음에 그 체계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R&R 수립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취약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관리 정책 수립에서의 세 가지 항목들 그리고 관리 정책이 생기면 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관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니까 적용하기 위한 개발 절차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S보험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프로세스를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측면으로는요. 이런 S보험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그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생성 도구라든지 정적 도구들 그런 항목들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S보험에서도 보면은 속성들이 있어요. 그 검증 도구, 공급자, 저작권자, 내 버전이나 뭐 릴리즈 날짜 이런 속성들을 어떤 속성들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관리 속성들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라이센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항목들로 이 관리 방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측면으로는요. 공급망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개발부터 배포, 릴리즈, 운영 단계에서 S보험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SDA 시상에서 S보험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단락은요. 여기 보면 취약점과 그 다음에 그 관리 방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그 추상적인 내용을 많이 제시한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좀 어느 정도 팩트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 하면은 저는 4단락이 오픈소스 거버넌스가 제일 적절한 4단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SDL 시상에서 오픈소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할 건가 해서 오픈소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폭넓게 다양한 내용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요. 채점자가 채점하는 키워드에서 그 어느 정도는 매핑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폭넓게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로 한번 오늘 회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번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복잡도 나왔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 보면 컴시용에 1교시형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관리에서 꼭 한 번씩 이렇게
알고리즘 문제가 하나씩 예상치 못하게 나와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이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적느냐, 예,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건드려서 잘 적어주신 분은 저는 고득점 받으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복잡도라고 하면 사실 그 알고리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 시간이나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등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은 공간 복잡도랑 시간 복잡도 이렇게 조금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시간 복잡도 많이 쓰고요. 거기에 비고 표기법 많이 쓰죠. 거기에 그러면 이제 비고 표기법의 O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얘가 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데이터 수가 n이라고 했을 때 그 복잡도가 어떤 함수로 나타나는가를 표현하는 그런 알고리즘 표현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개념도를 사실 저는 요 그 복잡도대로 이런 식으로 좀 그려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얘네는 연산 시간에마다 다 함수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게 핵심인데 그거 부분을 잘 적으셨는지 요 유형에 대해서 여기 잘 표현해서 잘 적으셨는지가 조금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제 그 각 유형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같이 넣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시간열의 차이에 대해서 유형별 시간 연산 시간의 차이는 여기 거의 상수부터 해서 요런 로그와 같은 요런 그 오 노테이션에 따라서 이런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념도랑 요 설명을 이런 식으로 좀 잘 하나하나 나열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부적인 설명은 따로 안 드리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따로 안 드리고 요런 것들을 얼마나 좀 디테일하게 잘 적으셨는지가 관건이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 봤을 때 이런 알고리즘 하나로 약간 조금 애를 먹었었는데요. 요거를 잘 적으신 분에 따라서 또 이 점수의 판가름이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저는 3교시의 4번 문제 마치도록 할게요. 5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P만 멘토 김찬일이고요. 일단 다차원 색인구조 제가 사실 선택하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기본 토픽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번 기출이 된 상태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건드리기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키워드들도 좀 많이 생소하죠. PAM, SAM 뭐 이런 것들, KD 트리 같은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부터 살펴보면 이제 이미지나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되겠고요. 유형으로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 유형 안에 또 세부적인 구조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PAM 기반에서는 KD 트리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그 비트리까지 합친 결합한 이런 트리가 존재하고 그리드 파일 그리고 쿼드 트리 같은 이런 트리 형태의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보면 개념, 유형, 활용 사례 이러면 사실 분량이 굉장히 적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키워드들이 많다면 이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제 이런 기본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도를 좀 같이 섞어서 작성을 해줘야 이제 3페이지가 겨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고 근데 참 이게 그리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선택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문제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3교시 때. 그래서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SAM 같은 경우는 알트리
알트리는 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트리 그리고 R 플러스 트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SAM 기반에서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활용 사례. 예, 활용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데이터 관리 및 멀티미디어 분야 요 관점과 그다음에 과학 데이터 분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 분야로 좀 나눠서 요런 우리 이제 3단표 작성하실 때 활용 사례가 이제 두 번째에 노출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제 채점 자한테 좀 친화적인 답안을 보여줄 수 있고 이 구조가 가장 키워드 노출 그리고 이제 잘 보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 사례에 대해서 GIS 당연히 이제 나와야겠죠. 그리고 위성 도시 계획,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디오나 음악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런 알트리 형태로 GIS, 뭐 쿼드트리 형태로 위성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노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이제 과학과 소셜 네트워크 쪽에서 활용 사례는 이제 뭐 기후나 생물 정보와 금융 데이터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제 적절한 유형에 따라서 이런 그 적절한 기법을 좀 활용을 해줘야겠죠. 네, 6번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 변경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도 없었던 문제고요. 소프트웨어 양립성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또 다른 여기 보면 정책 변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SSPL 용어하고 BSA라는 용어는 여기 나와 있지만 추측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변경에 대한 어떤 배경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자꾸 라이센스 정책이 바뀌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 단어를 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를 선택했다면 풍부하게 자기 의견을 좀 전달해 주면 그래도 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과형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거나 하는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픈소스 개념을 좀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답안지를 다 완성을 못했지만 개방형 라이센스하고 폐쇄형 라이센스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정책 변경에 대한 그런 배경이 발생되었는지 제가 묵자를 잘못 잡았는데 이 배경이 주요 원인이 좀 배경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상업적 이익 보호나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이런 무임승차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기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그 라이센스 정책 그리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폐쇄형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인사이트를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인공지능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사례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를 찾아보니까 그 레디스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바로 그 버클리 BSD 라이센스에서 RSA 저도 처음 봤는데요. RSAL하고 SSPL 그 라이센스로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전환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몽고DB 요즘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AGPL에서 SSPL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 그다음에 크라치 그 DB도 바로 BSL 비즈니스 라이센스죠. 요거를 선택해서 지금 그 폐쇄형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사례 같은 게 좀 아시면 요걸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폐쇄형으로 가면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게 이제 바로 인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여기 만들었는데 일단 커뮤니티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오픈 소스 커뮤니티 분열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오픈 소스 활용 전략의 변화에 예를 들면 될 것 같고요. 영향도. 그리고 특히 이제 AWS 일라스틱 서치나 키바나를 포함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타라폼이라고 하는 라이센스 변경에 반발하여서 오픈 토프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또 시작됐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이제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그 전략도 자기 이제 라이센스 조건을 준수하기 법적, 기술적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대안 전략도 계속 채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하고 데이터 기술이 이제 요즘 빅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네, 수락했습니다. 그에 따른 그 영향도도 미치는 영향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인사이트, 그렇게 이제 라이센스 정책이 변경하면서 어쨌든 이제 지속 발전을 하거나 또는 정책에 따른 그 변화된 그런 그 개발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그다음에 여기 또 안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예, 그런 측면으로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풀이는 여기서 마치고요. 요걸 좀 해설지를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배포하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교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